자, 장난칠 때가 아닙니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보자. 네, 오십니다. 네. 네. 자, 장의제 시작됐습니다.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조금만 할게요. 네. 아니 지금 HTS가 입이 안 되죠. 네, 지금 코스피 0.5% 오른 2,385 그리고 코스닥이 0.34% 상승하는 717.64로 시작은 지금 이제 한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종목들 살펴보면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한 1.6%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금호석유도 약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CS 윈드 같은 풍력주들도 조금 영향을 받고 있고요. 관심 종목에 남의 거 좀 넣어놓으니까 자기 거 자기가 진짜 내가 위메이드 맥스 2.1% 상승. 넷마블은 1.2% 예,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기도 뭐 안 바꾼다. 한국조선해양 0. 됐어 가만 있어봐. 가만 있을게요. 삼성전자 1% 올랐고요. LG화학 0.5%, LG에너솔 이렇게 하는 말이야. 0.6. 네? 그 위메이드 같은 건 얘기해 줄만 하지. 왜냐면 위메이드 설명제 대부분 다 1%대 상승하고 있고요. 현대차 뭐 대표 종목이니까 강보합이고요. 툴젠 내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툴젠. 그때 한번 안 바뀌어. 자, 됐죠? 네,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네, 그래도 오늘은 대체적으로 다 좀 빨간색, 그러니까 플러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이 좀 올랐잖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ST팜도 약간 상승하고 있고요. 매드팩돈 좀 하락이네요. 금호석유 좀 하락이고요. 금호석유 우선주. 가만있어 봐. 금호석유는 왜 바벨? 잠깐 이거 된 것 같은데요, 그거? 지금 금호석유는 오르고 있는데 금호석유 우선주는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그 바벨 전략 아니겠습니까? 야, 금호석유가 저렇게 비싸냐? 금호석유요? 네. 금호석유는 0.7% 상승하는데 금호석유 우선주는 0.5%가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들끼리 하면 안 되는구나. 전혀 퀄리티 없는 방송되네. 됐죠? 네, 말씀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오늘 코스피는 9.73포인트 좀 상승해서 0.41% 상승세로 이제 오늘 일단 긍정적인 출발을 해줬고요. 상승 종목이 569개, 하락이 한 202개 정도로 일단 많은 기업들이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46% 그래서 3포인트 정도 올라서 718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이 963개, 하락은 353개로 일단 상승 종목이 한 3배 정도 좀 많은 상황이고, 일단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1% 가까이 지금 상승을 해줘서 다시 6만원 회복이 됐고요. SK하이닉스가 1% 가까이 오르고 있고, 또 최근에 부진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오늘은 0.4%로 모처럼 반등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도 1에서 2% 정도 오르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페이까지. 그래서 카카오 그룹주가 대체적으로 좋고요. 오늘 일단 그 코스피 상승률 상위 쪽에서는 그 한정기술이 한 3% 정도 올랐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2.8%, 또 듀산 퓨어셀 2%, 그래서 수소나 그 원전 관련주가 좋은 출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TNC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2.3% 올랐는데 아마 중국 리오프닝 때문에 스판덱스 좀 가동률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LS가 어제 좀 대규모 수주 공시가 하나 있어가지고 오늘 한 2% 오르고 있고, DLENC가 한 2% 좀 정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국 리오프닝 주들이 좀 약했는데 오늘 FNF가 다시 반등해서 한 2% 정도 상승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좀 부진했던 섹터가 역시 그 2차 전지인데 오늘은 삼성 SDI도 한 2%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이제 모처럼 오늘은 그 물론 좀 테슬라 충격이 좀 있긴 있었지만 오늘은 좀 반등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좀 빠지는 기업은 NC소프트가 조금 많이 빠지는 것 같고요. 한 3%. NC소프트요? 예, 3% 정도 하락을 아니 왜? 그 웃음소리가 뭐 웃음소리가 그래? 아이고야. 아유. 야, 근데 NC소프트 차트 한번 봐라. 넷마블하고 한번 비교해봐.
아, 왜요? 오늘만 살아요. 완전 크로스 엑스프레스 걸. 저는 오늘만 삽니다. 네, NC는 최근에 좀 괜찮아요. 오늘만 떨어지면 돼요. 오늘만 오르면 되고요. 오늘은 한 3% 가까이 좀 빠지고 있고요. 이마트가 한 마이너스 2%, 또 하나금융지주가 마이너스 1.5%, 은행주가 좀 KB금융까지 해서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좀 동국제 요즘에 근데 이제 사실 예전에 인적 분할은 그렇게 크게 악재로 안 봤는데 이제 분할 자체가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시장에. 어제 그래서 동국제강이 크게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추가로 한 2% 지금 또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하고 나서 네. 주가가 좀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전환이 됐고요.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좀 보합이나 강보합 이상에서 좀 견조한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4% 올랐고 아난티가 3.8%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두산 테스나가 2.8%, 또 에코프로가 2% 정도 오르고 있어서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들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도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도 좀 괜찮고요. 게임 업종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어제까지 이 드라마 제작사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오늘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한 4% 급락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ABL 바이오가 어제 아마 공시가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파킨슨병 그 치료제 관련해 가지고 임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아마 FDA에서 좀 약간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돌려 보낸 것 같더라고요. 크게 부정적이지. 아니 부정적인 게 뭐?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거 이상도 부정적인 게 어딨어? 그러니까 저도 이게 바이오는 잘 모르니까. 여기사님이 굉장히 조심스러워하시네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좀 이게 써오긴 했어요. 네. 그게 이제 현대차증권의 엄민영 연구원이 보고서가 있긴 있는데, 파킨슨병 이중항체 치료제거든요. 이게 10일 FDA로부터 임상 시험 계획에서 심사를 받았는데 임상 보류 공문을 접수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시 제출하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 얘기인데, 이걸 최대 투약 용량을 킬로그램당 80mg으로 신청을 했는데 20mg만 하라는 얘기죠. FDA 지금 그 왜? 독성 문제 때문에 독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아마 ABL 바이오가 이게 실패했다기보다는 다시 아마 제출을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은데. 이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그러네. 어? 뭐가? 80ml를 하지 말고 20ml를 하라. 일단 지금 현재 나온 자료 가지고는 20ml를 하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80ml 하려면 자료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그게 나오면서 주가 안 좋았는데. 그게 지금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임상하는 거죠. 임상. 임상 이제 시험 계획을 내야 되거든요. 또 자료를 다 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임상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임상도 거기 승인을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네? 근데 이제 이 기대감이 워낙 크거든요, 사실. 이 파킨슨병 치료제 기대감이 컸는데. 인류를 위해서 하긴 해야지. 네. 사실. 근데 이게 또 보류 판정이 나오니까 이제 놀란 거죠, 투자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좀 시간이 또 지연되니까. 야, 내가 앞으로 절대 저 정프로 종목 가지고 뭐라고 안 할게. 왜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네가. 내가 KMW 매드폭도 막 또 뭐지 게임주 그거 있지. 넷마블, 폴어비스. 마블이 이런 거 얘기할 때 마음이 그랬겠구나. 미안해. 아시겠죠? 절대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바이오 기업 좀 빠지고, 중국의 그 한알령 수혜주 스튜디오 드래곤 2개 정도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도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상승 쪽인데 탄력은 뭐 그렇게 크진 않고요. 그래서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올라서 0.46% 상승하고 있고, 코스피는 11포인트 올라서요 0.5%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버텨주고 있어서 지수는 조금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은 오늘 한 600억 정도를 좀 팔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로 파는 거는 그 금융업종하고요. 그동안 좀 은행주가 많이 올라서 그런지 오늘 금융주, 서비스업, 운수장비, 자동차, 화학 이런 쪽을 좀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다수 업종은 좀 팔고 있고요. 기계업종만 좀 사는데 아마 오늘 원전이나 수소 관련주 조금 일부 좀 매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기관 투자들은 한 237억 정도 매수하는데 뭐 거의 전 업종을 다 고르게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섹터 상위 종목들 좀 말씀드리면, 오늘 일단 원전주 좀 괜찮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또 전력 설비라든가
또 창투사 관련주들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 건설기계 업종도 오늘 좀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풍력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이게 이제 태조 이방원 주들이 요즘에 좀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반대로 또 다시 좀 회복되는 그러네요. 예, 그런 모습입니다. 피팅주도 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유가가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오늘 한 3% 오르다 유가가요? 예. 요즘 유가가 70달러 초반까지 빠졌다가 오늘 이제 모처럼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영향을 이런 이제 태조 이방원 섹터에 좀 주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조선 기자재나 풍력, 태양광 다 고르게 반등을 하고 있고요. 어제 풍력주도 어제 약한 줄 알았더니 다시 반등해버렸구나. 예, 근데 최근엔 좀 CS 윈드부터 해가지고 좀 힘이 좀 없긴 없었거든요. 아, 좋네요. CS 윈드. 예, CS 윈드요. CS 윈드가 지금 72,800원. 이제 뭐한 30%? 아, 예. CS 윈드. 네, 그 정도만 뭐 하면 될 것 좋아요.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다고 해야 돼. 그리고 뭐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좀 강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MLCC 쪽도 괜찮고 대다수 기업들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중국 한알령 기업들은 오늘은 안 좋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뜨거웠는데 영화, 드라마, 영상 콘텐츠 다 엔터까지 해서 오늘 대부분의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좀 빠지고 CJ, CGV도 이제 아바타가 개봉하잖아요. 모레기에 네. 내일입니다. 네, 내일? 내일이죠. 오. 네.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6% 정도. 야, 근데 그 제작비를 다 회수할 수 있나? 엄청나 썼던데. 뭐 얼마가 봐야 된다더라. 뭐 전 세계에서 이거 어디서 들었는데 하여튼 뭐 1억 명 이상이지. 최소. 1억 1억 명은 명. 무조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치. 네. 참 그 자본의 힘이 대단해. 네. 그치? 그렇게 투자해 준다는 거 아니야? 카메론 네. 감독한테. 네. 야,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사이에 뭐가 있었나? 아바타 말고 쉰 거죠 지금까지. 원래 그런 거 하려면 한 10년에 한 번 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타이타닉 있었나요? 감독도 막 이런 영화들 많이 찍으니까 찍어요. 아바타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타이타닉. 타이타닉하고 그 전에 터미네이터하고 그러니까 동포 청년이 그걸 딱 봤다는 거 아니야? 동포. 타이타닉. 네. 그게 된다고. 아바타 지금 5편까지 지금 계획 중인 모양이네. 5편이요? 정말 대단하다 대단. 스타워즈로 가네요 이제. 네. 자, 아바타가 요번에 2편인가요? 지금 네, 2편. 네. 야, 속편이 원편보다 더 잘 되는 케이스는 많지 않은데. 흔치 않죠. 흔치 그지? 않죠, 예. 터미네이터가 약간 좀 그랬었고. 네. 속편이 잘 된 케이스는 대충 한국 에로물들은 괜찮았어. 뽕2 이런 거 있잖아. 뽕은 원보다 2가 잘 됐어요. 뭐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이미숙 씨가 나왔나?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아니 흥행 딱 끝이지. 원보다 2가 잘 됐는데 다른 견지는 뭐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스토리? 퀄리티. 콘티? 네. 뽕은 2가 오히려 나왔다. 앵두 쪽은 어떨까요? 빨간 앵두. 빨간 애도 난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야. 그건 또 아닙니까? 좀 약간 사극적으로. 토속. 토속. 무엇에 쓰는 물건인가 뭐 이런 쪽이시군요. 그렇지. 시간 아직 멀었어. 빨리.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대부분 섹터는 좀 올라가는데 그 최근에 가장 강했던 이 컨텐츠주들 게임도 있을 거고 웹툰도 있을 거고 뭐 드라마 이런 쪽하고 은행주도 되게 좋았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 그리고 반대로 최근에 좀 부진했던 섹터들은 이제 대부분 다 되돌리는 반등이 오늘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 상승폭은 아직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한 7포인트 정도. 오늘 미국의 또 소비자 물가지표 발표를 또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활발한 거래가 나오진 않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눈치 보는 흐름은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그 KB증권의 정동희 연구원님인데 그 고마츠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건설기계 대표 회사죠. 굴삭기 또 볼보. 이 데이터를 통해 본 건설기계 업황인데 10월 말 이후로 건설기계 굴삭기 업체들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11월 이후 주가 상승률만 해도 32%로 굉장히 좀 좋았는데 코스피가 그 같은 기간 3.5%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좋았는데 그게 꼭 이제 올라갔던 이유로 한번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만으로는 좀 설명하기는 어렵고 실제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재건 수요나 사우디 네움시티
이런 건설 또 거기다 쇼 커버리지 같은 네. 공매도 이제 환매까지 들어오면서 주가 좀 뜨거웠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설기계 업체들 지금 데이터를 조사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국내 업체들 데이터가 좀 없어가지고 고마스하고 볼보를 좀 조사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고마스 같은 경우는 주요 지역의 자사 굴삭기 가동 시간 데이터를 매월 제공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018년 월 평균 134시간이 가동이 됐대요. 근데 지금은 그 91시간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2019년 이후로 신규 장비가 대량 판매됐지만 이제 경기 침체가 워낙 좀 중국이 크다 보니까 가동률이 좀 이게 떨어졌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 의견은 뭐냐면 중국의 굴삭기 판매가 크게 증가하려면은 이런 가동률 데이터가 빨리 좀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국이 이번에 좀 데이터가 좀 증가하긴 했거든요, 판매량이. 근데 여전히 조금은 더 우리가 가동률 상승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보수적으로는 보고 계시고 볼보도 건설 장비 수주와 인도령 데이터를 분기별로 제공하는데 네. 우리가 되게 좀 수주가 많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 굉장히 안 좋아요. 3분기 건설기계 신규 수주가 그래요? 북미가 71%나 감소했고요. 감소? 네, 대부분 다 감소했어요. 남미가 66%. 볼보가 밝힌 겁니다. 이거는 유럽이 45. 자기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볼보 데이터죠. 볼보 거. 네, 볼보 데이터를. 근데 왜냐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분기별 데이터가 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볼보도 이제 굉장히 좀 큰 사이즈를 갖고 있잖아요. 굴삭기 쪽에서는. 그래서 아프리카, 아시아 다 16, 12% 큰 폭의 수주 감소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역성장하는 것까지 이제 뭐 주가에는 반영이 됐죠. 워낙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내년 전망을 한 자료가 있는데 볼보가 내년에도 역성장할 것 같다. 5에서 15% 역성장으로 전망하고 있고 다만 이제 KB증권은 내년에 굴삭기 판매가 17.3% 증가할 걸로 또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의 전망은 좀 내년은 긍정적인데 일단 볼보는 좀 굉장히 좀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죠. 역성장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마 이제 내년 초에 또 실적 발표들이 있을 거예요. 굴삭기 업체들이. 그런 것까지 좀 취합하셔가지고 좀 데이터는 계속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대중국 매출이 좋아져야 되죠. 중국하고 인도죠. 중국, 인도. 제가 알기로는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비중이 높고 네. 그 두산인프라코어는 중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는 옛날부터 그게 좀 캐션 마크더라고. 그 육중한 저거를 그죠? 굴삭기 저거를 네, 물론 네. 현지 생산을 하고 할 텐데 중국 걸로 하지 않겠어요? 굳이 두산 거 뭐 캐터필러 뭐 고마치 걸 써야 되나? 아니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을 뭐 맞아요. 그러지 않아요. 중국 업체가 점유율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샤니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가 점유율이 크게 늘었고 그때 이제 현대건설기계 뭐 고마스 뭐 다 마찬가지 다 떨어졌어요. 해외 업체들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점유율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도 또 이렇게 또 뭐죠 그 뚫고 뭐 하려면 조금 기술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시다. 글쎄, 근데 요즘에는 이제 더는 안 빠지는 걸로는 아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높았을 때보다는 한참 2007년 전성기였잖아요. 옛날에는 뭐 중국 인프라 네. 투자한다 그러면 굴삭기 기술을 뭐 전성기였죠. 날라다녔거든. 근데 그때보다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는 네. 하여튼 그러는 사이에 진성 TC가 튀네. 진성 TNC가 뭔데요? 진성 TC는 캐터필라에 이렇게 보면 이제 무한궤도? 그거 납품하는 회사거든. 그 굴삭기 부품 만드는 회사 많이 그래요? 있어요.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아바타는 2조 한 7천억 정도가 아마 돼야 BP에. 뭐 손익분기점이 넘는 모양입니다. 2조요? 네. 근데 한국에서 지금 최초로 오픈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이미 했어? 오픈한 것 같은데요? 네. 자, 하여튼 뭐 그런 정도.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그런 건설기계를 잘 만든다고요. 잘 만들지. 잘 만들죠. 네. 잘 만들죠. 네, 좀 힘 좀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 또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 힘내야 돼요. 아유, 잘 되기를 바라는데. 네. 일본도 다시 건설 경기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일본 뭐 건설 좋아질 게 뭐 있어요? 일본이요? 일본 싹 갈아엎어야죠. 일본도 한번. 일본은 아, 한국이 최초인가 봐요. 한국 최초라니까. 네, 한국 최초 개봉. 와. 그래요? 내가 이제 확신을 갖고 얘기할 때보다 내가 네. 약간 여지를 둘 때 그때가 더 오히려 잘 맞는 거구나 그럼. 이제는. 그치?
네. 확신까지 했을 때 오히려 틀린 경우가 요즘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구사리 먹잖아. 그때 뭐 하나 큰 거 있었는데. 자 리포트 하나 더 볼까요? 네. 그 키움증권의 박유학 연구원님인데 이제 반도체 낸드 스팟 가격 현물 가격입니다. 이게 2거래일 연속 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매일 빠지는 것밖에는 못 봤는데 최근 이틀간은 좀 반등해서 그걸 좀 적어줬는데요. 지난 3월 이후로는 거의 오르질 못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였던 이 가격이 최근에 좀 올랐고 일단 아마 그 반강제적인 감산 때문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낸드 업황 개선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업황 및 고정거래 가격의 반등 시점은 일단 그 키움에서는 내년 2분기 그리고 스팟 가격 현물 가격 반등은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로 좀 제시를 해왔거든요. 근데 일단 최근에 이틀 좀 현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전망에 좀 근접하는 모습으로 좀 가고 있다는 내용 같고 실제 키옥시아죠 옛날에 도시바죠 여기가 30% 웨이퍼를 감산을 했고 마이크론이 20% 투입량을 축소를 했는데 하이닉스도 지금 본격적으로 아마 감산에 동참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공급에 시차가 있어서 아마 내년 1분기부터는 공급 감소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하나 남아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멘트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겠지만, 요게 이제 그 낸드 가격이 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연말 연초 반도체 업종 주가는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반도체에 대해서는 좀 낙관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리포트까지 소개해 주셨고요. 다시 한번 시장 살짝 가볼까요? 아유, 뭐 거의 왔는데. 더 앞 가까이 왔는데. 네, 진짜. 뭐야? 못 받쳐주네. LG엔 소리 좀 안 좋네요. LG에는 소리 1.5% 네. 가까이 빠지네. 2차 전지. LG 화학도 하락 전환. 네? 이건 또 아닌데요. NC 소프트 6% 하락. 숨 쉰 겁니다. 혹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미안해. 밤에 상처 많이 되네. 자, 아시겠죠? 야, 정 프로가 진짜 성격 좋았구만. 4년 이상을 계속 당해도 꼿꼿하게 형님하고 아이고. 끝까지 같이 가세요. 네. 6% 빠졌다고요? NC소프트 6% 빠졌군요. 다른 거 뭐 특별히 막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오른 거는 눈에 띄는 게 별로 없네요. 네. 오늘은. 오늘은 이제 게임하고 그 드라마나 이런 영화 이런 쪽이 좀 중국 소비 기대로, 그러니까 한한령 기대로 올랐잖아요. 네. 이쪽이 좀 오늘은 많이 빠지는 거. 그쪽 섹터들. 알겠습니다. 참 바짝 오른 날 팔고 훅 빠진 날 사고 뭐 이러면 참 그 좋을 텐데. 예, 그 때때로는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아니 딱 정해놔. 뭘요? 아니 딱 세 가지 원칙만 정해놓랬잖아. 세 가지 원칙? 주식은 마이너스에 산다. 플러스에 판다. 자기가 살려고 딱 마음 먹은 종목이 있잖아. 네. 그러면은 플러스 나는 날이야. 그것도 많이 플러스 난 날. 안 산다 이거야. 사더라도 조금 산다. 두 번째는 최소한 10번, 열흘 혹은 길게 보면 한 달 정도에 나눠서 산다. 그지? 그리고 요즘 같은 약세장에는 5에 산다. 자 보세요. A라는 저기 종목이 있어요. 지금 이제 3만 원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날 이제 한 5% 올라요. 안 사야 되죠. 다음 날 한 또 4% 올라요. 못 사지 않습니까? 또 3% 올라요. 못 사잖아요. 2% 빠져요. 그날 사라고요? 정말 좋을 것 같으면은 네. 그냥 낚아야 했잖아. 20일에 나눠서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날도 조금 샀겠지. 오르는 날은 조금 사고 빠지는 날 많이 사고 하면 되지. 근데 이미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계속 갈 거란 말이죠? 어떻게 알아? 네? 어떻게 아냐고. 아니 그 확신 없으면 내릴 때도 안 사야죠. 그 확신만 있으면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어제도 보니까 내가 어젠가 그제 보니까 뭐 딱 자기 큰아버지한테 딱 꼬셔가지고 사귀하더니 9.11 테러 나오더래. 그 9.11 테러 나오니까 한국 주식 몽창 사버리더만. 야, 이거 작가가 누군지 진짜
단순한 건데 그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내가 요즘 그거 보다가 있잖아. 야 3프로 TV 5년 전에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만 다시 돌아갈 수 있어도 뭐 대박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럼 나는 그 생각했지. 내가 주식 살고 그런 걸 감정이입을 한 게 아니라 방송이 다 알려주는 거야. 아 여기서 2020년이라 이거 2023월이야. 2023월 20일이야. 여러분 있는 돈 다 사세요. 막 그럼 내가 어떻게 됐겠니? 그리고 2021년 1월이야. 애플카 안 된다니까요. 하고 무슨 9만 전자를 얘기해요. 다 팔라고. 야 그랬으면 내가 완전 국민적인 영웅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 하시려고? 아니 개인 투자자들 다 살렸지 내가. 대선 나가시려고 그런 거 아니죠? 개인 투자자한테 얼마나 칭송받고 했겠어.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더 그냥 이렇게 바람만으로 즐거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진짜 어쩔 때 옛날에 내가 주식 진짜 안 될 때 있잖아. 딱 1시간만 내가 복귀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이 됐다. 1시간? 1시간이면 다 해결해. 풀 옵션에 선물 옵션 그래? 같은 거 있잖아. 확. 1시간이면 돼요? 20년 30년도 아니고 1시간이면 돼. 1시간. 아니 1시간도 안 필요 없어. 10분이면 될 수도 있어. 10분. 참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네. 잘 안 되는 거는 우리가 뭐 그냥 마음속으로만 희망하고요. 우리 엄승환 이사님, 그나저나 우리 저 마스터로서 저희 지역 행사 같이 또 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 하여튼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또 우리 마스터 클럽에 쉬었나 보죠? 네, 어제 오전에 쉬어야 돼. 어제 밤 늦게 좀 도착해가지고. 네네네. 소통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앞으로도 우리 3프로 또 구독자님들 또 마스터클럽 팬분들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영기사님은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